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나온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락, 미국 증시와 금 같은 경우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어제 35,000달러 위에서 안착하는데 실패하고 훅 미끄러져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기분 좋은 주말을 좀 선사해달라니까 제 얼굴에 진흙을 던져버린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32,251달러,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000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왔었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법이 다가오는 9월 7일부터 발효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엘살바도르에서는 전자지갑 치보를 출시를 하고 엘살바도르 성인들에게 3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선물로 무료로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30달러면은 적은 돈은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엘살바도르에 있는 성인의 숫자는 450만 명가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450만 명이 전부 다 이 지갑을 다운받고 비트코인을 활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단기간 내에 비트코인 글로벌 유저 숫자가 2.5%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엘살바도르 내에서 급여는 계속해서 미국 달러로 지급이 될 것이며 시민들은 QR코드를 사용해서 결제 및 송금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갑 내에서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을 환전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아테나 비트코인에서는 무려 1,500대의 비트코인 ATM 기기를 엘살바도르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가자. 자,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편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뭘 하고 있죠? 뿌려를 하고 있죠. 최근에 미국의 양당에서는 1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장기 예산의 일부를 합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욕심을 부리면서 최소 1조 달러를 더 내놔라. 1조 달러 가지고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 이왕 찍는 거 더 찍자라고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마이애미시의 시장 프란시스 수아레즈는 최근에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미국 정부가 달러를 계속해서 찍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당연히 나중에는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를 위협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약간은 좀 이 비트코인을 위태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만약에 정말 달러가 아작나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다른 자산으로 부가 이동할 수밖에는 없겠죠. 누구나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웬만하면은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잇몸 튼튼 이가탄 잇몸 머스크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관련된 트윗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잭돌씨의 트윗에 그가 답변을 한 것인데요. 그 답변 속에서 그는 비트코인 차량론자들을 미국의 농담과 함께 조롱하는 발언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굉장히 좀 재미없는 농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 약에 취한 것인지 자, 아무튼 이런 일론 머스크에게 트위터의 CEO 잭돌씨는 그러지 말고 나랑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일론 머스크는 이를 승낙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7월 21일 원데이 스페셜 이벤트로 잭돌씨와 일론 머스크 함께 이 토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공개 토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플로키라는 잡코인을 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플로키라는 잡코인이 무려 3,500% 펌핑하는 그런 진풍경이 또 펼쳐지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이렇게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치니까 재미 들려가지고 계속해서 나대는 것이 아닌가. 일론 머스크 관종 중에 진관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크립토 벌브가 올린 짤인데요. 일론 머스크 트윗 전의 비트코인과 트윗 후의 비트코인. 트윗 전에는 나름 이렇게 뽀대가 났는데 트윗 후에는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줏대없는 광대같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부디 비트코인이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캐나다 ETF 운용사죠. 펄퍼스 비트코인이 최근 한 달 동안 일평균 86.15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총 비트코인 수량은 21,114개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모아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주춤하니까 캐나다 쪽에서 비트코인을 사주고 있네요.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 해서는 이 초코하임의 구겐하임의 비트코인 관련된 저주는 계속된다. 구겐하임의 투자 전문가 스캇 미너드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 진짜 바닥은 $10,000야. 근데 좀 $10,000라고 하니까 너무 야박한가? $15,000달러로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왜냐? 니들이 사기 전에 내가 먼저 사야지. 왜 기관들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만 달러에 매수하세요라고 해놓고 지들은 2만 3천 달러에 매수벽 세워놓고 기다리는 거. 그런 개수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어서 최근에 중국 채굴장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조만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 난이도가 21.1%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함께 비트코인의 대량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반면에 글래스노드가 제공한 데이터를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하락보다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승을 예상하는 듯한 그런 지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의 리퀴드 서플라이 체인지, 유동성 물량에 관련된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거래소라든지 유동성 물량이 줄어들 때, 즉 매수가 많아지면서 물량이 말라갈 때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조정을 받을 때 유동성 물량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고점을 찍고 떨어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매도가 나오면서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이것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비트코인 매수가 많이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비슷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량이 줄어들게 되었을 때 가격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예전만큼은 못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움직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상황에 덧붙일 수 있는 그런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트는 이야기하기를 이번 주에 장투자들은 12만 739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고 단기 보유자들은 97,333개를 던졌다라고 하네요. 손바뀜 현상이 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개미들의 속이 바삭바삭 타는 소리가 제 귀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3만 달러 아래로 훅 내리면서 겁을 주고 밑에서 지들은 호로로로로 받아 먹으면서 다시 3만 달러 위까지 올라온 비트코인. 과연 세력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또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죄다 음봉이야. 자, 물론 중간에 도지코인 2개가 나왔습니다. 도지코인이 아니라 도지캔들 2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까지 음봉으로 포함을 시킨다. 계속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15개의 연속 1시간봉 음봉이 나온 그런 최초의 기록이 아닌가. 비트코인 차트를 조작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었고 악재도 없었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힘없이 흐른다. 뭔가 좀 수상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흐르기 전에 오늘 다시 한번 비트파이넥스에서 숏 포지션이 높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와이코프 이론을 따라가고 있다. 상승 가자라는 희망을 놓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일단 32,000달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네요. 방금 확인해봤는데 32,00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도 숨을 죽이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발 퍼드도 끝났겠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말만 되면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비트코인. 적당히 좀 해라 임마. 다음으로 해서 알트코인 및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 의해서 크립토닷컴 앱에서 클레이가 상장되었다고 합니다. 앱 사용자들께서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체인링크. 한때는 알트코인 황제들의 자리를 노렸었던 체인링크. 시총 3위 간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좀 활약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성장률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칠리즈가 포르투갈 축구 연맹과 팬토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스위스의 2NE1 쉐어스가 세계 최초로 솔라나 ETP를 스위스 6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새를 키우고 있는 솔라나. 아재 개그를 치고 싶게 만드는 이름을 가진 코인이죠. 그 다음으로 해서는 칼다노, 에이다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이야기합니다. 엘살바도르가 에이다 도입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엘살바도르의 국빈 방문을 신청을 해버렸다. 엘살바도르에 우리 에이다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는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그 둘의 만남은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칼다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라이온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칼다노 사용자들은 오라이온의 탈중앙화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더욱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차트는 그닥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죠. 지금 알트코인들이 전부 다 녹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칼다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반등할 수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요 지지선은 1달러 4센트 그리고 그 다음에는 41센트대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역시 비트코인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대 중반, 2만 달러대까지 흐르게 된다면은 알트코인은 그냥 전부 다 아이스크림 돼버리겠죠. 부디 비트코인이 굳건하게 잘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또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 닥 네트워크에서 본인들은 다가오는 7월 7일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를 통해서 가격 상승이 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나이지리아 카노시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학비 지불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님, 교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전 세계가 암호화폐로 기울고 있다. 언젠가 디지털 화폐가 법정 화폐들보다 더 많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깨어있는 참 교육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다음으로 해서 탄자니아, 아프리카의 국가인데요. 암호화폐 금지령 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암호화폐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자, 과연 그의 말대로 탄자니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도입에 준비를 진행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부디 좋은 소식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트코인이 피똥을 싸게 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매집의 흔적이 보여지고 있고 채굴자들 역시 해외에서 다시 한번 채굴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힘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그래도 좀 들을만 했다 싶으시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의 대한민국의 대표 질소과자인 포카칩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